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랜디 주성철 목사입니다. 항상 본 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찔러도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본 태평양 법률협회는 날로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흥 발전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졌고 그 업무량이 많아진 이유는 사회가 점점 더 암울해져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33개 주 중에 40개 이상의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종교 자유, 부모 권리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달 전의 일입니다. 한인 목회자 한 분이 청소년 성희롱죄로 소송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우리 협회가 도울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서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서 지금은 소송 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서 방송을 통해서 특히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을 당한 목회자는 미국에 거주한 지 30년이 넘는 분이었고 소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도 작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인근에 있는 학원에서 방과 후 과목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중학생 여자아이가 등록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말이 없고 학업에도 열중하지 못하고 다른 학우들과 별로 친하지 않고 혼자 있길래 목사님은 어떻게 했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을 걸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그 학원의 다른 교사들도 함께 이 여학생을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화장실을 나오는데 그 앞에 그 학생이 있길래 말을 걸으면서 내가 뭘 좀 도와줄까라고 접근하며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목사님의 관심에도 아랑곳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 문제는 바로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여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원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딸 볼에다가 키스를 했다고 하며 성희롱을 했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원장과 교사진들은 CCTV를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 화장실에는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녹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학부모가 학원에 찾아와서 교사가 성희롱했으니 돈으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원장은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대뜸 그러면은 경찰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학원 원장은 목사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목사님도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있는 한인 경찰관이 이 사건을 위해서 수사하도록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일이 그 한인 경찰관이 사건의 전후좌우를 살피는 것보다는 성희롱이란 말이 얼마나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의 증언을 들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별로 신중하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희롱죄는 너무 심각한 일이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위험한 말로 위협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찌할 바 몰라 저에게 문의 전화를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협회는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백방수소문해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 몇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사실 무근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엇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목소리까지 떨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비전문인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화장실 앞에는 CCTV가 찍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대낮이셨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열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형사법 변호사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불충분한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알기로는 부모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찌 목사님에 대하여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심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원 원장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님들에게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지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상담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잘 교육받으실 줄 믿었습니다. 특히 이성을 상담할 때는 각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꼭 미성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니면 남성 교우들이 이성과 대화를 할 때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 풍습으로는 악수하는 것도 남성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때 악수하는 것이 에티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대화할 때에 여성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위해 안수 기도나 기도할 때에 손을 어깨에 얹고 기도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란 사회가 너무 암울해져 가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돈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같은 동족끼리 그것도 교회를 출석하던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한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회에서 남자 전도사가 청소년부에 있는 소녀를 건드려서 경찰에까지 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방문해서 본협회의 일과 성소수자 및 성희롱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했었는데 이런 강의를 있은 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인근에 있는 경찰서에 보고를 했고 부모도 알고 교회에서 전도사를 해고시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소송할 수 있도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래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송하기를 부모에게 권면한 것은 그 전도사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면해 드렸는데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관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문화적인 습관으로 그것도 좋은 의도에서 시행했다고 하지만 뒤통수 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협회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